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 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경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도 하고 여러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30대 중반의 남성을 만났고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 남성은 독서 모임에서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며 다른 부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또래보다 능력 있어 보이는 남자의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와는 매주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에서 카톡과 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퇴근 후에도 부업으로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주 연락을 못해서 서운했지만 이해해 주었습니다. 연애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무렵 저는 그와 만나서 팔짱을 끼고 대로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남자친구는 그 순간 사색이 되어서 팔짱을 풀었습니다. 다짜고짜 그 여성이 다가와 제 뺨을 때리더니 난동을 피웠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그 남자친구에게서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를 폭행죄로 고소할까 생각도 했지만 더 얽히기 싫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고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그의 아내가 저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소송의 소장이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인턴으로 다니는 직장에 전화해서 당신들 회사에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라고 말해서 직장에서도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사연자분은 억울하게 소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 사연자분 현재 그 전 남자친구의 아내가 제기한 이 상간녀 소송 소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연자분께서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배우자와 외도 행위를 한 사람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사연자분께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신다면 아내분이 제기한 상간소송은 기각됩니다. 네. 사연자분께서 유부남인 전 남자친구 연락처를 차단했다고 하셨는데 싫으시더라도 일단 차단을 푸시고 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를 캡처해서 증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폭행 사건 이후 사연자분께 속여서 미안하다라고 보낸 문자 그리고 사연자분이 그렇게 인생 살지 말아라 라고 대답한 문자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사연자분께서 연락이 뜸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전 남자친구에게 서운함을 표시했고 전 남자친구가 내가 직장일이 바빠 연락이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 문자나 카톡이 있을 경우 그 역시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연자분이 억울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오히려 사연자분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부남이 자신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여성과 연인관계가 되어 성관계를 가진 사안에서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는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시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사안이랑
거의 비슷한 사안이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문자나 카톡 증거를 활용하신다면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사연자분과 교제했다는 걸 입증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사연자분이 전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경우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인정이 될까요? 하급심에서 유부남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3개월간 연애를 했던 케이스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네. 상간소송의 위자료처럼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확립된 액수가 있는 거는 아직은 아니라서 확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위 하급심에 비추어 볼 때 1,000만 원 범위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그 전 남자친구의 아내가 이제 직장에 전화해서 뭐 이제 명예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 전 남자친구의 아내를 오히려 사연자분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통화 상대방, 그 직장 동료 한 분에게만 사연자분이 상간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전 남자친구의 아내가 이제 전화로 한 게 아니라 사내 게시판 등의 그런 글을 올렸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네. 전 남자친구의 아내가 사내 게시판에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사연자분이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 것처럼 그런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엄하게 처벌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안의 경우 만약에 이제 병원 진단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전 남자친구의 아내한테 폭행당한 부분 이거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폭행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피해자인 사연자분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의사를 밝혀버리면 전 남자친구의 아내는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이를 철회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이 조사 받으실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연자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억울한 부분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그의 아내에게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게다가 사연자분이 다니는 회사에까지 전화를 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사연자분은 우선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속여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보낸 카톡 증거로 활용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게다가 이제 법원은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연자분이 전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유형들을 조사했는데요. 부모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20, 30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부정승차를 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부정승차 단속이 총 4만 9천여 건이고 부과금이 약 22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이 약 83%로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 사례가 2021년 68%, 2022년 77%에 이어서 작년에 83%까지 늘어나는 계속 증가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우대용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서 우대용 카드를 태그하면 행복하세요라는 음성 안내가 송출되게끔 하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부정승차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조지 벤슨의 Stairway to Lov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our bags, whatever you want, you can